저 이름 떠드네. 이름 적어 여기다. 이름 적어. 저 커튼 쳐버릴까? 여기 저기 무임경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봐요. 얘는 또 어디서 왔지? 그전에 계속 없어요. 어디 있었냐면 임수는 자수에 있었어요. 자수에 있던 것이 신금이 오니까 다시 임수가 나타났죠. 그죠? 이게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 정화라는 수렴이 응축이라는 에너지를 장생, 생지로 만들어낼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갑자기 임수가 어디서 생겨났냐 이거죠. 그거는 이 정화라는 수렴, 열, 중력 이런 작용을 하는 게 얘가 있었기 때문에 신홀에 임수가 생겨났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이 신홀은 병화가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여전히. 그죠? 왜냐면 병화는 인호술 삼합을 하는데 오에서 병정 이렇게 바뀐 다음에 미신 아직도 여전히 신월 우리 여름에 그 신월 여름 여전히 뜨겁잖아요. 그죠? 가장 뜨거울 때예요. 천고마비 해가지고 하늘이 깨끗해가지고 막 엄청 뜨겁잖아요. 따갑잖아요. 그때 그죠? 그런데도 거기에 이미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세상 이치에 대해서 저런 부분을 이해하면 이제 막 굉장히 막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생이 저런 걸 말하는구나 이걸 이해를 하게 돼요. 즉 여름에서 임수가 생겨나고 이 병화는 우리 보면은 인중 병화는 봄 같죠, 그죠? 인월이 여전히 추워 죽겠어요. 1월인데 겨울에 뭐가 생겨났어요? 병화가 생겨났어요. 여름에 뭐가 임수가 생겨났어요. 세상 이렇다니까요. 자연은 정반대편에서 새로운 기운을 공급해서 그 좀 지나면 그 기운이 좀 확장시키고 그거를 대응해줄 그 음기가 나타나고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럼 정화가 임수했어요. 을목은 경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그래서 6월에 가면 그 경금이 다시 천간으로 올라가고 양에서 음으로 바뀌구나. 경에서 신으로 됐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자, 묘, 오, 유 얘들은 맨날 양에서 음으로, 양에서 음으로, 양에서 음으로, 그죠? 단지 어디만? 오중 기토만 빛을 열로 바꾸느라고 기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수월이 되면 신금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여기에 수월이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인호술, 삼합이니까 여기 정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죠? 저기 인중에 있는 병화가 오중 병정을 거쳐서 정화로 온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인호술 확장해가지고 열을 축적한 것을 이제 그만해. 이런 얘기죠. 그리고 술중 무토가 있어요. 다시 해월의 무토로 넘어가요. 그러면 신금은 또 뭐가 돼요? 간목이 되죠. 그죠? 또 여기 아까 저기 간목 우리 했었죠. 그죠? 정화는 이제 임수로 밑으로 내려가요. 정기로. 이제 그때는 임수가 강력해졌다. 이런 뜻이 되죠. 저기 우리 미신에서 정임합 있었죠. 그죠? 한 번. 수레에서 또 한 번 있어요. 이 정화를 뭐라고 그랬죠? 육체를 만드는, 돈을 만드는, 물질을 만드는 에너지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해수에서는 수레, 우리 천문이라고 하는 것처럼 임수가 블랙홀로 다 빨아먹어요. 임수를 그냥 블랙홀 이렇게 기억하면 저승사자 블랙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에서 임수가 왔어요. 블랙홀은 다 잡아먹어서 사라지는 건데 그러면 이 임수를 만난 운의 사람들은 그 존재감을 드러낼까요? 존재감을 못 드러낼까요? 당연히 못 드러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저 화이트홀에 가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에 살다가 갑자기 서울에서 그 짠 하고 나타내, 걔 서울에 가서 산대. 이런 거라니까요. 임수라는 글자가. 그럼 아닐 것 같죠? 나중에 다시 대입해 보세요. 그 글자의 속성대로 그대로 하는데 뭐가 달라지냐? 뭐 때문에 변화가 있냐면 자기 사주팔자에 있는
형충파의 청간합, 청간충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물형이 변형될 뿐이에요. 그 속성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각각의 사주마다 조금씩 물형이 변화될 뿐이죠. 그 다음에 다시 자월로 가요. 임에서 다시 개수로 폭파해요. 이게 이 반복을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여기 혹시 이해 못하는 부분 있어요? 다 설명을 자세히 해가지고 다 이해하겠죠, 그죠? 없어요? 없으면 빨리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요. 혹시 중간에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아까 그거 뭐라고 그랬죠? 질문이 뭐였죠? 갑이 뭐라고요? 아까 정축에서 갑자에서 있는데 그 축에 있는 기가 저 갑하고 합해서 된다고 했을 때 대운도 혹시 저게 그냥 지장간 안에 있는 기토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어떤 천간의 기운 대운에서 뭐 기토라든가 아니면 세운에서 기토가 왔을 때 저거랑 합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 대운하고 상관없이 그냥 합하는지. 생각을 해봐요. 하늘은요, 하늘과 땅이 있어요. 하늘은 시간이에요. 땅은 공간이에요. 시간은 자유부인이에요. 비유가 좀 맞나 모르겠는데 자유로운 부인처럼 마구 싸돌아다녀요. 수시로 변해요. 세상의 본질은 조금 더 한번 해보겠지만 움직임과 변화예요. 무조건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책임지는 게 천간이에요. 지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반응이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여기에는 네 개는 개, 신, 기, 자수에는 임, 개라는 시간이 숨어 있어요. 시간이 숨어 있다고. 시간이 도래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아직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사주 원국에서 갑기합하고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행여합을 하고 있더라도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움직였기 때문에요. 아직 갑기합을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해돼요? 근데 이 축토에 있는 기토가 짠! 하고 천간으로 드러났을 때에서야 시간이 도래하는 거예요. 운에서 왔을 때 저게 올라간다. 그게 대운이든 세운이든 오른이든 이룬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이 언제 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기합을 하고 내가 투자할 건데 대운에서 축하를 기다렸더니 안 오네? 세운에서 축하를 기다렸더니 안 오네? 오른에서 했더니 그때 왔다 칩시다. 그럼 이거는 투자치고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달짜리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대운에서 오면 그 10년 된다는 뜻이에요. 세운에서 오면 1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1년짜리가 계속 이어지는지 끊어지는지 그 다음 걸 봐야죠. 예를 들어 그 다음에 경금이 왔으면 깨질 거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그거는 이제 운 보는 거고 운을 보는 건데 기준은 뭐냐면 지지에서 아무리 갑기합을 하고 있든 뭐를 하고 있든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단지 개연성을 갖고 있는 거야. 개연성. 예를 들어서 사주팔자에 로또를 맞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야만 로또에 맞아요. 근데 개연성은 쥐뿔도 없는데 로또를 사봐야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백날 로또 사도 안 돼요. 나는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 횡재라는 거를 갖고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사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여기 차라리 걔처럼 유축진, 내가 진토인데? 내가 줄 테니까 우리 반대할까?
이런 식으로 뭔가 한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로또를 사가 뭐를 사건 한탕이 있는 거예요. 수연이 내가 사줄게. 제가 이거 사고 있어요. 네, 그냥 우리 여담으로 보면 제가 지금 정축대운이에요. 그리고 갑진년이거든요. 축진으로 있잖아요. 그죠? 35년 걸려서 재개발을 이제 해요. 이게 축진으로. 이런 게 유축진, 근데 유금이 없으니까 돈이 아직 안 되는 거죠. 근데 유금, 대운이 유대운에 축진 이랬으면 이제 크게 볼 수 있었겠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런 운이 왔을 때에서야 비로소 되는데 그 운이 온다 안 온다는 사주 원국에 정해진 모양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꼴값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꼴값 한다. 사주 안에 그 꼴이 없으면 아무리 운에서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주팔자에는 꼴값 할 수 없는 사주팔자예요. 근데 운에서 꼴값을 한다고 쳐봐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주 원국에서 부자가 아닌데 운에서 왔다고 이게 어떻게 부자가 돼요? 일시적으로 잠시 조금 벌겠죠. 근데 사주 팔자 원국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운에서 무조건 된다는 뜻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죠. 그죠? 답이 됐나요? 지금 개념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실 거야. 이게 지지는 개연성만 말합니다. 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은 잘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그냥 가능성만 있는 거야. 가능성. 운에서 오지 않으면 이 가능성조차도 사라져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둘이 사랑을 엄청 하는데 뭐 전화로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전화 죽도록 안 하고 계속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못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냥 핸드폰을 딱 때리면 문자 보내거나 이러면 될 일인데 죽어도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보내고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이런 거랑 똑같은 게 운이라는 게. 그러면 그 가능성이라는 게 지장갑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지 현재 있는 그 글자가 아니고 지장갑 밑에 깔려 있는 것만 개연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내용이 산으로 가도 난 몰라요. 자, 여기에 정축이 있고 갑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기토가 여기든 년이든 시에든 기토가 있다 칩시다. 그런데 여기에 축중 기토 또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양쪽에 기토가 없는 사람과 양쪽에 기토가 있는 사람이 둘 중에서 어느 사람이 갑기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당연히 있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벌써 갑기합의 물상을 쓰려고 예를 들어서 뭐 건설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교육이라든지 뭐 칩시다. 이 물상을 확실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미 천간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없다 쳐봐요. 그리고 이 기토가 어떤 대운에서 왔다 쳐봐요. 그 10년 동안 기토를 쓸 개연성이 그 시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갑기합을 훨씬 쓴다고? 이미 사주 원국에 있는 사람은 훨씬 자연스럽게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축중에 기토가 있는데 대운이 쭉 가다가 다 죽고 난 80대에 기토가 왔다 쳐봐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필 대운이 경부터 시작해서 경신, 임계, 갑을, 병정 이게 죽어도 120년 지나야 온다 쳐봐요. 그러면 이걸 갑기합을 못 쓰잖아요. 이게 시간은 분명히 이 속에 갖고 있음에도 120년 후에 오는데 무슨 재지로 30살 때 단명해서 그것도 재수없게 30살 단명해서 죽었다 칩시다. 그럼 못 쓰잖아요. 이게 그냥 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세운에서 기년 이럴 때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단위는 1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 되게 다 해당되고 다 동일할 것 같고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전화
한 통이면 될 걸 가지고 칠할 추구도 안 하고 이리 엇갈리고 저리 엇갈리고 서로 막, 응? 얘는 그 얼굴 이리 고개 돌리면 볼 수 있는데 안 보고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나가잖아요. 배우지 그게 있잖아요. 박완규가 부르잖아요. 천년의 사랑. 천년에 한 번만 하는 게 돼요. 천년에 한 번만 하는 게 그게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선생님이 꼭 방문한 도전이 있어요. 결국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 지장간에 있는 글자들이 막 팍팍팍팍 그냥 무조건 뭐 쉽게 만나질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결과가 되냐면 조금만 더 꼴이 좋았으면 혹은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혹은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이런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냥 못 만나고 지나가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여기 스쳐 지나가는 사람. 그게 운이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쉬움만 남기고. 예. 그냥 누구에게나 다 주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운이 이 기토 대운이 여기 오면은 대박 날 수 있는데 그 기토 대운에 갑이 딱 갑기합을 하니까 딱 해서 대박 날 수 있는데 기토 대운이 딱 끝난 2년째 되던 해에 갑이 왔다고 쳐봐요. 그럼 나가리에 또 이런 식이 되니까요. 운이라는 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없었어 사주원국에 이제 기토가 왔어. 야 이제는 갑만 오면 돼. 그래 딱 기도로 막 10년 막 봤더니 하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2년 후에 갑이 들어온다 쳐봐요. 그럼 이미 기토의 기운이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무토네? 갑이 들어왔는 또 사주 원국에 개수가 있네? 개간무로 박살이 나는 거예요 또. 이게 운이라니까. 이런 게 운이라니까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탁탁탁 맞아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저도 마찬가지고 후회하고 살잖아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씨 그때 맨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씨 그때 팔 걸 막 이러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환장하는 거죠. 그때 300% 벌 수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자, 이제 이거를 사계도라는 것으로 이 모양을 그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봐봐요. 여기에 임수라는 글자를 찾아봅시다.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갑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 목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임묘진을 짓 다음에 여기 병화가 나오죠. 물론 여기서 나왔지만 이건 장생의 개념이고 이제 다시 밑으로 왔잖아요. 그죠? 그럼 뭐죠? 수, 목, 화 이렇게 됐죠. 그죠? 그다음 또 이제 사오미 지나서 신유술은 금 이렇게 되잖아요. 또 해 여기서는 또 수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수, 목, 화, 금, 수, 목, 화, 금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거짓말을 칠 수가 없잖아. 근데 중간에 뭐가 있죠? 토가 있는 거예요, 토가. 토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축중 기토가 있고, 진중 무토가 있고, 여기 또 미중 기토가 있고, 술중 무토가 있고, 또 그렇죠, 그죠? 그럼 뭐예요? 음양, 이렇게 가죠. 분명한 거는, 수, 목, 화, 금, 수, 목, 화, 금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계절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우냐면 수,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배워요. 그렇게 배워요. 그렇게. 고로. 마치 목, 화, 토, 금, 수 중간에 토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당연히 토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토를 항상 목화토금수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토를 뺀 상태에서 수, 목화금수, 목화금수라고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왜 못하죠? 화가 금을 생한다는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요. 화가 금을 생해요? 극하죠? 근데 생해요. 여기 생한다고 있잖아요. 생한다고. 여기 지장간에 나와 있네. 생한다고. 지금 토를 수입되니까 수, 목화, 금수, 목화, 금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병이 경을 생한다는 이 개념을 깨우치지 못하면 못 넘는 거야. 명리의 가장 깊은 골짜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을이 경이고 개가 병이에요. 수가 화고 목이 금이라니까요. 금이 을이에요. 다시 병이 임수로 돼요. 그럼 화가 금을 생하고 화가 금을 극해요. 그러면 생하고 극하는 그 기준이 뭔데요? 조건부예요. 조건부. 사주 구조에서 생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 극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금일간인데 막 병호, 정사, 병호이라고 칩시다. 이런 거는 경금이 수많은 화기에 의해서 상할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근데 을묘가 있다 쳐봐요. 그냥 을묘가 아니라 을만이라도 있다 쳐봐요. 혹은 묘만이라도 있다 쳐봐요. 그러면 을병경 삼자로 바뀌어요. 이러면서 세 개의 글자 효율이 사적 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삼자조합이라고 설명한 게 이거예요. 이 을목이라는 거 이거 하나 있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죠. 이 수많은 화기에 경금 하나 있는데 을목 혹은 묘목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 싶죠. 왜? 목생화 다 타 죽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저 하나가 있음으로써 경금도 전혀 타 죽지 않아요. 병화도 할 일이 있어요. 이런 걸 느끼지 못하면 깊이 못 들어가요. 이 극히 미약해 보인다는 신강신약이니 통근이니 이런 걸로만 보면 저런 게 안 보이지만 글자 쓰임으로는 을병경 삼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주는 되게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쓸만한 사람이에요. 류현쌤이 좋아하는 주위 사람들은 당연히 사주 안에 병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글자를 좋아할 거예요. 그래야 돈이 되잖아. 아, 병정. 병도 되고 정도 되고 단지 얘는 병도 되고 정도 돼요? 네, 단지 물성이 틀릴 뿐이죠. 병화는 확장하는 데 쓰이는 거고 정화는 고정하는 데 시키는 거예요. 단지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고 자기 각각의 이제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필요한 글자가 있으면 끌리게 돼 있죠. 당연히 끌리죠. 아, 경금이니까 병정.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해야 할 거는 왜 사화 속에 병경이 같이 있겠어요. 만약에 이게 둘이 극하는 관계라면 사화 속에 병경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병화가 경금이라는 꽃을 활짝 펴게 해주는 거예요. 활짝.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 병화는 뭐냐면 내 존재감을 드러내주는 사람이에요. 내 존재를 드러내게 해주는 글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일간인데 저기는 병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되면 자식이 존재감을 드러내주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경사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경오라고 칩시다. 여기 오중병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편이 존재감을 드러내게 해줄 거 아니에요. 이건 남편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화 중에 경금도 있고 병화도 있어요.
잘 생각을 해봐요. 이게 극하는 것 같지만 생하는 거라니까요. 경금의 존재감을 병화가 확실하게 쭉 드러내주는 거예요. 여기에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이라고 쳐봐요. 신에는 임수하고 경금이 있어요. 이거는 경금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신금은 경금이 까지다 그러는 거예요. 방탕하는 거예요. 방탕하는 거. 그래서 경임 조합은 기술, 예술, 방탕, 방랑이라고 내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경금이 병화라는 것을 통해서 존재감을 쫙 밝게 해야 되는데 임수나가 블랙홀 어둡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반대로 경금의 속성을 까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 표에는 지금 설명하는 통변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 22개 글자에는 시공간을 이해하면 이 글자가 여기, 사화에 경병이 있네. 신금에는 임경이 있네. 이상하다. 하나는 경병이고 하나는 임경이네. 어떻게 다르지? 그것이 통변, 지금 말한 대로, 경병은 이제 여기서 화려해지는 거고, 얘는 경임은 까발라지는 거야. 왜? 병화가 임수 때문에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임수가 경금이 딱딱한 경금을 물렁물렁 어둠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거든. 지멋대로 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런 거는 없죠. 당연히 책에도 없고 기존의 이론에도 없고 그냥 내가 이제 생각해서 만든 거니까 없죠. 당연히. 하지만 이제 임상을 해보라는 거지. 그럼 틀리면 지금까지 왔겠어요? 맞으니까 왔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 표 속에는 무궁무진하게 상상력을 스스로 상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세상이 숨어 있어요. 겁나 재밌다니까요. 그 생각하다 보면 바로 잠들어요. 그래서 잠이 팍팍 잘 온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제 이거를 표를 어떻게 해보냐면 30분, 1시간 되면 얘기. 아까 2시 반, 3시 반. 응? 자, 겨울, 봄, 여름, 가을, 봄, 가을, 겨울 이렇게 가는데 임수가 가을에 있든 겨울에 있든 봄에 있든 여름에 있든 아무런 의미는 없어요. 단지 왜 내가 이쪽 아래 왼쪽에 두냐면 그냥 다이아몬드를 그렸을 때 신자진,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이렇게 순환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축을 자, 오, 묘, 유 이렇게 축이 정해져요. 왜냐하면 자수에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기운이 가장 밑바닥까지. 그리고 오는 가장 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강하고 자수는 하강의 가장 밑바닥까지 갔다가 상승하고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겨울에 왼쪽 편에다가 임수를 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에 있든 상관없지만 위에다 둘 수는 없어요. 왜냐면 병화가 위로 가야 되지 임수가 위로 갈 수는 없거든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근데 저희 가을 쪽에 임수를 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자수가 여기 가장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자수인 곳에서 임수가 있는 게 맞거든. 근데 여기가 임수가 있고 겨울에 자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12운성으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제왕이라고 그러죠. 그죠? 생왕묘라고 그러잖아요. 생왕묘. 이제 12신살로는 뭐가 돼요? 장성이 돼요. 그렇죠? 삼합은 마찬가지고. 자. 임수가 자수에서 제왕이 돼요. 다른 거 마찬가지예요. 그럼 묘목에서 제왕은 뭐예요? 갑이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오화에서 뭐예요? 병화죠. 그죠? 그러면 유에서는 뭐예요? 경금이죠. 맞죠? 이 사계도 표가 반드시 저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축, 인 이걸 겨울로 재면 묘, 진, 사 할 때 이 묘목은 갑이 여기서 제 왕지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생목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생, 자묘, 수생목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다른 것들이 다 저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때 뭐가 있냐면 임수가 있는데 자수에는 임수가 개수로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임수가 개수로 바뀌는데 여기서 뭐예요? 지금 임수가 자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왕지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겨울에 개수를 두면 개수는 자수에서 왕지예요? 모르죠. 개수는 삼합으로 무슨 삼합해요? 해묘미 삼합해요. 해묘미 삼합. 그러면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묘목을 장생한다고 했어요. 개수가 묘목에서 장생한다고 해버렸다니까요. 장생? 말도 안 되는 장생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지장간 흐름으로 보면은 임수가 자수에서 장생하듯이 이 범에 있는 개수는 묘목에서 제왕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야 표가 맞게 돼 있어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임수가 개수화되는 과정이 요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맞아야 되잖아요. 자, 볼래요? 여기에 여름에 오미신이 있어요. 오미신, 이 여름에 있는 신금이 겨울에 있는 자수까지 온 다음에 진토인 봄으로 가요. 그럼 이게 패턴이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병화 봐봐요. 여기 병화. 여기 인이 여기 있죠. 신하고 대칭 구조에 있잖아요. 인, 오 이렇게 있죠. 여기 오미신. 그 다음에 유술해. 여기 술 여기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 똑같아요. 나중에 한번 맞춰보세요. 대칭 구조로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개수도 마찬가지. 해묘미. 해수가 여기 있잖아요. 유술해, 해수. 여기 있다니까요. 묘, 미 여기 이렇게 가요. 정반대편에서 자연은 이렇게 치밀해요. 정반대편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임수는 여름에 이미 생겨나야 돼요. 병화는 겨울, 인중 병화 겨울에 생겨나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 굉장히 치밀하다니까요. 자연은 여름에 임수가 생겨나게 하고 겨울에 병화가 생겨나게 해요. 마찬가지로 개수는 임수를 따라서 해묘미. 근데 여기에서 양과 음의 차이만 나타날 거예요. 음은 반드시 양이 만들어 온 베이스를 기준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묘미 삼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임수가 만들었는 여기 임수가 이 강력해진 해수에서 해묘미 삼합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정화도 마찬가지. 여기에 병화가 인호술로 다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정화는 사, 유, 축 이런 식으로 삼합을 하는 거예요. 왜? 병화, 사화가 만들어져야만 거기서 베이스로 정화가 사유축 삼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틀리는데 여기서 뭐가 헷갈렸죠? 옛날에는 음생, 양사 거꾸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지금은 헷갈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냥 지나가듯이 들어두세요. 나중에 되면 조금씩 감이 올 거니까. 병정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오화에서 오미신, 여기 오미신, 병기정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화가 오화에서 뭐 했죠? 왕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왕지에서 이제 정화로 바뀌면서 이 정화는
또 마찬가지 여기 유술해. 유금에서 또 왕지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여기 병호 왕지, 정유 왕지, 계묘 왕지, 임자 왕지 이렇게 되죠. 그죠? 각각 지역마다 다 그 왕지는 그렇게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짝짝짝짝짝짝 다 맞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라도 패턴이 틀리면 그건 깨진 거예요. 안 맞다는 뜻이에요. 어떤 식으로 봐도 이렇게 패턴을 봐도 저렇게 패턴을 봐도 다 똑같아야 돼요. 삼합으로 보든 형충파열로 보든 뭘로 보든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병화가 정화를 만들어내니까 정화가 사유축 삼합으로 점점 유금에서 그 힘이 제 왕지에 이르러서 가을에서 유금을 완성하는 거예요. 개수가 임수의 도움으로 묘월에 왕지를 만나서 묘목 새싹을 죽어라 키우는 거예요. 이때는 묘월의 개수의 힘은 가장 강력하고 쓰임이 좋고 정화는 6월에 열매를 완성해서 낙하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화가 저런 낙하시킬 수 있는 수렴 작용이 없으면 가을은 오지 않아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귤 못 먹어요. 익지 않아. 정화가 우리 쉽게 볼 거 아니에요. 만약 정화가 없었잖아요. 우리 귤 못 먹는다니까요. 이걸로 제발 떨어져라. 제발 안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이거야 먹지. 이게 계속 매달리는데 무슨 재주로 먹어요. 달에서는 안 떨어지잖아. 응? 깬다. 이게 그냥 명리적으로 이해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저걸 생각해 보면 저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글자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개수가 봄에 묘목을, 새싹을 죽어라 퍼뜨리지 않으면 가을에 열매가 익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여기서 어느 글자 하나라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정화가 유금을 상대하는 힘이 장생이라고 하면 얘들은 말장난해서 그렇지 말 가지고 장난하고 그러니까 그 깊이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장생한데 이렇게 하고 자빠졌지만 그 장생이라는 개념하고 제왕이라는 개념은 하늘과 땅이에요. 장생은 에너지가 바로 생겨났죠. 에너지가 바로 생겨났다면 정화가 유금 생겨났다면 어떻게 익혀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 열매 못 먹는다니까 그러네. 그냥 매달려 있고 못 안 떨어져. 끝내 못 먹어. 근데 정화가 왕지로서 유금을 익혀주니까 얘가 떨어져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 그냥 이론적인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이런 의미들을 생각을 해봐요. 어느 한 글자라도 저 역할들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죽었어요. 굶어 죽었다니까요, 벌써. 이거 우리가 뭐 먹고 사는데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만약에 정화가 6월에 신유술 6월에 정화가 장생지였다고 그러면 우리 다 죽었어 벌써. 왕지니까 그나마 먹고 사는겨. 맞죠?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틀릴 수가 없다고. 뭐예요? 지금 몇 분이죠? 아주 좀만 더 하고요. 5분만 더 해요. 그러니까 임, 계, 병, 정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 겨울, 개, 봄, 병, 여름, 정, 가을. 어디서 제왕이다? 임수는 자수의 제왕이고 개수는 묘목의 제왕이고 병화는 오화의 제왕이고 정화는 유금의 제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축인, 묘진사, 오미신, 유술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표가. 근데 이게 여기 지금 지장간 흐름의 순환 과정에 이대로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개수 여기 있잖아요. 자수에 있잖아요. 자축 이런 데 다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억할 거는 여기서 또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응? 임수가 자수해서 임계 빵 터져서 개수가 됐는데, 개수가 어떻게 병화가 되지? 개수가 병화가 된다는 거 우리 증명했죠, 그죠? 어디서 증명했죠? 여기 있죠. 축인에서 증명했어요. 축인에서 개수가 병화 됐잖아요. 진사에서 개수가 병화 됐잖아요, 그죠? 1차, 2차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봄에 있는 개수가 병화 가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가 병화를 극해요, 생해요? 생해요. 근데 자연의 근본 이치는 생하는 거예요. 사주팔자에서는 극할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렇죠? 사주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화가 너무 많아. 그럼 개수가 증발돼 가지고 맹인이 되거나 전립선이 고장 나거나 정신이 나가버리거나. 왜? 이 개수는 이 뇌수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병화가 너무 강해. 병호, 정사, 정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개수가 화기에 정신 나가 증발해 버려요. 그래서 정신병원으로 가야 돼. 그렇지 않다면 기본적으로는 개수가 병화를 어떻게 한다고? 극하는 게 아니라 생하는 거예요. 개수가 없으면 병화는 안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걸 뭘로 증명한다고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자축, 인, 진사 요 과정에 다 분명히 증명을 돼 있잖아. 지장간에 그렇게 돼 있잖아. 병화가 어디서 갑자기 나오는지 설명을 했잖아요. 만약에 그런 개수의 발산작용이 없으면 병화의 분산작용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지. 개수가 병화를 생한다고요? 개수가 병화라고요? 병화가 개수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화가 다시 정화로 가고 정화가 임수로 가는데 정화가 임수를 생했다고요? 이것도 이해 안 되죠. 그럼 임수가 정화를 극한다고 생각해요? 생한다고 생각해요? 죽겠죠, 이게. 헷갈리죠, 막. 그죠?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사주 구조에 따라서 이게 생이 극으로, 극이 생으로 바뀌는 거지, 근본 원리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정화가 임수를 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 오, 정, 해, 일이 있다고 칩시다. 누가 누구를 생해요? 임오일에 있는 오화가, 오중정화가 임수를 생하죠, 그죠? 맞아요? 정화가 해수를 생하죠, 그죠? 근데 이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그 느끼는 게 틀려지겠죠. 예를 들어서 여자라고 쳐봐요. 여자가 임오라면 남편이 좋을까요? 당연히 좋겠죠. 왜? 생해주니까. 또 정화라면 부인을 생하느라고 피곤하겠죠. 정해라면. 정반대잖아. 그죠? 이게 뭐죠? 정반대라고 하는 개념의 근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시간 방향이 있는 거예요. 시간 방향이. 시간의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정반대라고 느끼는 거예요. 맞잖아요. 시간 방향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만 되는 이유예요. 왜? 아니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누구를 그 왼수처럼 생각하는지 이해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해라면 이 남편을 정화가 여자라고 칩시다. 정화인 여자가 해수 남편을 좋아할까요? 싫어하지. 왜? 자기 체성인 정화를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없애버리거든. 임수는 좋지. 지는 정화를 집어넣어야만 임수에서 개수를 만들어내거든. 안 그래요? 입장이 정반대예요. 정임합하면 마치 정화와 임수가 둘 다 좋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쌍방이에요. 전혀 달라요. 쌍방 느끼는 게. 임오 정해 틀리죠, 그죠? 전혀 틀려요. 시간 방향을 모르면 이걸 이해를 못 한다니까.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누구를 싫어하고 도움이 되는지, 내 돈을 뺏어가는지, 내 돈을 훔쳐가는지, 아니면 나한테 돈을 주는지 다 틀려지는데. 그렇죠? 이제 조금 이따 하죠. 좀 쉬었다 하죠.